오늘은 사과 말씀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애플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죠. 평소에 저희 브랜베어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제가 제 의견을 포함시키는 방송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어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애플의 AI 행보가 좀 아쉽다. 의견을 조금 한 두 스푼, 세 스푼 보탰는데 역시나 오늘 애플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역시 제가 주제넘는 짓을 했구나. 후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게 겸손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틀릴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의견 제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과 베어 데이터 전달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얘기 나왔으니까 애플 얘기 조금 더 보태자면요. 결국 오늘 애플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들어간 인텔리전스 이 기능 때문에 이게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빠르게 해서 애플의 매출과 이익을 늘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만든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런 거죠. 교체 주기가 이런 기능 때문에 0.1년씩 짧아질수록 이 늘어나는 판매량과 매출 향상과 EPS 향상이 기대가 된다. 이런 걸 프로젝션 해놓은 것인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교체 주기가 이 기능 때문에 5년에서 4.9년으로 줄어들면 판매량이 약 2%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년기 교체 수요에서는 2억 1,9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가 보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 효과가 좋아서 이게 4.3년으로 땡겨진다. 그러면 2억 5,500만 대가 판매되면서 25년 기준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EPS가 가장 베어한 시나리오에서는 7.19달러에서 이게 7.91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현재 예측치는 기본 시나리오는 이 4.8년으로 보이고 있고요. 교체 주기가 짧아질수록 EPS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23년에 애플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EPS가 희석 기준으로 6.13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 실적을 보면 이 베어 시나리오인데도 모건 스탠리가 EPS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측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결국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돌아가려면 아이폰 15 프로나 아니면 15 프로 맥스 이상의 사양이 고급 사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이게 결국 이 올가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6 교체 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매크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죠. FOMC 열리는 날이고 또 오전에는 CPI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CPI 결과에 따라서 S&P 500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월간 기준으로 0.2% 이하의 상승이면은 S&P 500이 급등할 수 있어서 1.75에서 2.5 상승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확률 값은 이 0.3에서 0.35 오르는 건데 확률 40%가 찍혀 있죠. 좀 벙벙하게 열어놨어요. 0.75 하락에서 0.75 상승까지 열려 있다. 하락과 상승을 다 열어놨죠. 반면에 확률 5%로 찍혀 나오는 0.4% 이상 오를 때는 지수가 많이 밀릴 수 있다. 1.5에서 2.5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CPI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주거비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윤원석 특파원과 함께 이 슈워츠만 블랙스톤 CEO를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주거비가 실제로 굉장히 후행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주거비는 매우 낮은 정도고 따라서 주거비를 제외한 실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연간 기준으로 0에서 2 정도 상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CPI로 물가는 이미 잘 폈다. 이렇게 올 초 다보스 포럼에서 주장을 하신 바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여전히 지금 주거비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거비가 높은데 혹시 의견이 바뀌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끈끈한 거는 노동, 임금 이런 데이터고 주거비는 몇 달 전과 크게 생각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주거비에 눈에 띄는 하락이 있을지 관건인데 주거비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왜 주거비가 후행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FOMC, 결국 이번 FOMC 금리 동결이 너무 확정된 것이고 점도표가 이번에는 관건이죠. 과연 이번에 점도표 중위값이 어떻게 찍히겠느냐, 두 번이겠느냐, 한 번이겠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아마도 한 번으로 찍혀 나온다면 시장은 물론 점도표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결정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고 바로 내일이 되면은 과거 데이터로 되는 그런 살아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시장은 여튼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이번에 예상이 된다면 그게 9월보다는 11월 혹은 12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반영할 공산이 커 보이고요. 만약에 두 번이 찍혀 나온다면은 9월, 11월 혹은 9월, 12월 정도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두 번 밀고 있고요. 시티도 두 번 밀고 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번 찍어놓고 있고요. 이번에 그 FT가 시카고 부스랑 정기적으로 하는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서도 한 번으로 찍혀 나왔는데, 보시면 이 연착륙 기대에도 함께 높아진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과반 이상 52%가 26년 혹은 그 이후까지 침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월에 같은 설문을 했을 때는 이 가능성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는 가능성,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I와 FOMC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오늘 나온 이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390억 달러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엄청 잘 팔렸어요. 금리를 보시면 바로 알죠. 입찰 결과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급락한 10년물 금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매크로 행사 두 개를 앞두고 이렇게 호주로 보인 채권 경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내일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베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국채 가격의 상승 랠리가 내일 CPI 발표 또 FOMC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종합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또 좋은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